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세계 최고 전문가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동희 교수님.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부민 석사를 졸업하시고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박사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물리천문학과, 현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과 무려 교수로 계시는 2015년 한인물리학자협회 선정 젊은연구자상 수상, 2016년 한국을 빛낼 젊은과학자 30인에 들으셨어요. 5년 전에 빛낼 30인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빛내셨고요. 네. 그러면 오늘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게 별일 텐데 큰 게 자리죠. 큰 게 자리에 저 밝은 별 시리우스가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인데 네. 시리우스를 크게 보면 저게 이제 큰 다시 하나 있죠. 오. 그리고 옆에 조그만 점 하나 보이세요? 잠깐 주의! 여기서 저 크기가 사실 실제 별의 크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우스는 엄청 밝아요. 하지만 시리우스 크기 자체는 태양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어서 시리우스를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그냥 픽셀 하나예요. 점. 근데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건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작은 점, 쟤를 보기 위해서 망원경에 노출을 많이 시킨 거예요. 시리우스에서 나온 별이 넘친 거죠. 저 녀석이 바로 이제 시리우스 B예요.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죠. 암흑 물질을 말한다고 했는데 왜 저런 밝은 물질을 말할까? 이상하죠? 저 녀석은 질량은 태양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크기는 지구랑 비슷합니다. 근데 엄청난 질량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왜 어둡냐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크기라서. 그래서 저 질량과 크기를 가지고 저 녀석의 밀도를 구해보시잖아요. 그 밀도가 cc, 큐빅 센티미터에 포터차 2대, 2톤. 오. 지구는 cc에 1g, 2g 그래요. 그러니까 각설탕. 근데 이 각설탕 하나에 트럭 2대가 들어있다. 우와. 각설탕에 딱 맞으면은 트럭 2대랑 부딪힌 사고. 박설탕을 들려면 트럭을 들어야 된다. 약간 그 느낌. 이런 별이 이제 이름이 있거든요. 그 예. 별이 바로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밝아서 백색이고 작아서 외성입니다. 백색외성이 고밀도로 만들어진 이유. 이 화이트 드워프가 그럼 왜 그렇게 고밀도로 오.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이제 파울리인데 입자 중에서 페르미온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상태라는 건 이제 보통 위치랑 운동량을 말하는데 그래서 페르미온들을 억지로 막 꾸겨 넣어요. 같은 위치로. 그러면은 같은 속도를 갖기 싫으니까 얘네가 막 튕겨 나가는 거야. 전자들이 싫어하고 있죠. 저 베타 원리. 베타는 타인을 싫어하는 한자입니다. 그쵸. 한자. 페르미온이 뭐냐? 네. 페르미온은 스피는 그냥 입자의 성질인데 네. 걔가 자기장이랑 반응하는 그런 어떤 양자량이에요. 근데 예. 보통 이제 그게 고전적으로 도는 애랑 비슷하다고 해서 스핀이라고 하는데 사실 돌고 있지는 않는 거죠. 스핀이 이제 정수의 반인 입자들이 보통 우리 몸을 이루는 입자예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들은 그냥 스핀이 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돌을 가지고 돌에 이제 저 안에 원자들이 있을 텐데 전자도 있고 걔를 계속 찌부러뜨리는 거예요. 꽉! 언젠가는 그럼 전자들이 정말 불편해지는 거야. 우리보다 더 가까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되죠. 더 이상 안 그래서 되죠.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가 중력에 저항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화이트 드워프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밀어 넣었다. 네, 그렇죠. 우겨 넣은 거죠. 근데 네. 누가 그랬냐? 누가 했느냐? 중력이. 근데 중력이 언제 작용을 하냐면 별이 죽을 때. 평소에도 작용하지 않습니까? 전수 작용을 하는데 예. 별이 살아있을 땐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별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중력을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태양 같은 경우 이제 수소가 다 타버리고 헬륨이 다 타버리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쫙 찌부러드는 거죠. 언제까지? 백색외성이 될 때까지. 저 그림은 나선 성운인데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백석외성이고 밖에 나오는 것들 원래 별에 잡혀 있다가 백색외성이 이제 중간으로 수축을 하면 바깥은 이렇게 팽창하게 되거든요. 천천히라고 해봤자 한 1초에 30km. 꽤 느리군요. 정말 천천히죠. 정말 느리네요. 네, 그 예.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네, 저게 이제 나선 성운이라는 유명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프랙탈 특집 때 그렇죠. 이 눈과 우주를 연결하는 코스모스가 백색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찬드라 세카르라는 분인데 네. 백색외성은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길 수 없다. 저걸 이제 찬드라 세카르 한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점점 찌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찌부를 시켜가지고 전자가 되게 불편하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스피드 리밋이 있어요. 무한정 빠르게 움직일 수 없고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한계 질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드라 세카르 한계 질량이라고 부르고 걔가 태양 질량의 한 1.4배
근데 여기 이제 저 책에 설명돼 있거든요. 스킵손이라는 분이 쓰신 Black Hole and White Time Warp라는 저 책이 이제 이 책에 이제 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찬드라세카르가 이제 선생님이 에딩턴이었어요.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네네. 증명한 그분이 했었는데 그래서 논문을 쓰고 박사를 받았죠.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찬드라세카르가. 네네. 근데 그 에딩턴이 그 다음에 바로 발표를 신청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아 이게 보이나요? 이게 이제 프로시딩이라 해가지고 그때 학회에서 예.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찬드라세카르 발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지도교사 나와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결과가 이상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찬드라세카르가 한 이 계산 같은 그 무슨 그런 거 없을 것이다라고 바로 그냥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책에서 보면은 찬드라세카르 그 이후로 상처를 입고 미국으로 이제 시카고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와이트 드워프나 그런 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몇십 년간 안 했어요. 근데 에딩턴이 네.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네. 이제 지금 이게 X축이 크기고 Y축이 질량이에요. 근데 와이트 드워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작아지면 애들이 더 화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질량이 커져요. 사선으로 근 곳인 경계가 와이트 예. 드워프가 가질 수 있는 질량과 반지름의 관계예요. 작을 때는 얘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예. 더 큰 질량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거운 별들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트 드워프는 반대입니다. 무거운 와이트 드워프는 더 작아요. 작은 애들은 전자들이 더 작은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더 화를 많이 내요. 더 큰 중력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몸무게를 딱 쟀더니 박보영 씨 몸무게가 2톤, 그리고 최용만 씨 몸무게가 20g인 거거든요. 거의 이런 느낌이 약간 지금. 정확한 비교입니다. 오. 지금. 태양 질량의 별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왜 백색외성이 되려면 굉장히 작아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구 정도의 크기로. 그건 오케이라 이거죠. 네. 오케이. 에딩턴도. 근데 에딩턴이 싫어했던 건 이 그래프의 빗금 부분에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시리우스가 한 태양 질량보다 2배 되거든요. 예. 1.4보다 크죠. 그럼 걔가 죽었어. 짜부라들어. 그럼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몇 분이 쓰셨는데 블랙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딩턴은 블랙홀 같은 게 어딨어. 사실 최근까지도 블랙홀을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책에 보면 나오는데 1930년대 왼쪽에 있는 네 분이 이제 중성자별 뉴트론 스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오. 네 분 중에 이제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이 란다우, 왼쪽 밑에가 이제 그 예. 아메리칸 프로메티우스. 그렇죠. 오펜하이머죠. 오펜하이머가 예. 이제 툴만과 같이 논문을 썼죠. 학생 한 분과 네. 중성자별에 대해서. 예.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오른쪽에 계신 분, 저분이 이제 물리학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휠러,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는 파인만의 선생님이에요. 네, 그리고 투석폭탄 만드는 데 기여를 좀 하셨고. 근데 휠러 이분이 예전에 그 오펜하이머랑 톨만이 이제 중성자별 얘기하면서 블랙홀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때 그런 거 없다 역시. 블랙홀은 없다. 없다. 처음에. 근데 그 당시에는 블랙홀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특이점 이렇게 불렀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전쟁통에 휠러도 같이 이제 원자탄 만드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고온 고압에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뉴트론의 그 중성자의 그 연구를 한 거야. 아. 그 다음에 이제 휠러가 이 중성자별 계산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른 네. 분이 바로 저분 휠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휠러가 마지막 계산한 것이 또 그 책에 킵손 책에 나오는 지금 이거는 더 연장을 했죠. 네, 요거 아까 그 왼쪽으로. 그래프입니다. 아래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세로축은 또 질량입니다. 네. 약간은 똑같은 건데 조금 달라졌어요. 네, 요 파도 같이 생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와이트 백색 외성이고 예. 지금 새로 더해진 부분은 그 백색 외성에서 더 줄였을 때 아. 같은 질량을 가지고 더 줄였을 때 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랑 전자랑 붙어서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거대한 중성자 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중성자 별이에요. 그래서 그 중성자 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예. 중성자 별도 근데 가면 끝에 끝점이 있잖아요. 네. 찬드라세카르와 마찬가지로 예, 예. 한 태양 질량의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서 나오는 시리우스 중성자별의 한 개보다 더 큰 질량은 뭐가 되냐? 그건 어. 이제 블랙홀이 된다라는 게 이제 별이 죽었을 때 되는 세 가지 가능성인 거예요. 이론가들이 하는 주로 연구를 그렇죠. 하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발견이 됩니다. 조셀린 벨 버넬이라는 저분이 대학원생일 때 그 라디오 안테나를 심어서 시그널을 봤을 때 예. 뭔가 이상한 게 나왔대요. 주기적으로 뜨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심장박동처럼 이제 네, 저분 얘기로는 이거를 하나 발견을 한 다음에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뭔지 몰라서 지구에서 온 시그널은 분명히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LGM이라고 리틀 그린맨 외계인이죠. 이게 외계인이 아닐까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펄사라는 천체였다는 거예요. 펄사가 이제 중성자별인 거죠. 네네 중성자별인데 이제 자기장이 세가지고 그래서 주기적인 라디오 이것도 이제 중성자별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인 별이 10km 그렇죠. 정도 그 정도 네. 그래서
전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긴 성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펄사가 있어요. 아까 조셀린 벨 버넬이 관측하신 네. 그 라디오 시그널이 나옵니다. 라디오파를 내보내거든요. 유기적인 신호를 신호를 보낸다. 네. 별이 이제 탄생을 해서 각각의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 별이 죽었을 때 뭐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별이 더 무거워지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무거운 질량의 별은 블랙홀이 되고, 그보다 조금 가벼운 녀석들은 뉴트론 스타, 중성자 별이 돼요. 슈퍼노바에서도 이제 그 약간의 차이로 블랙홀이 그쵸. 되느냐 중성자별이 되느냐 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에 약간 단말마처럼 슈퍼노바 폭발이 일어난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양 질량에서 한 8배 정도 되는 애들은 예. 적색거성이 됐다가 아까 보였던 나선 성운처럼 행성상 성운을 남기고 예. 그 안에 이제 그 백색외성이 되는 거죠. 예, 태양의 말로가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작은 애들은 작은 마이크로 조금 애들 임팩트가 약하니까 대충 넘어가겠다. 그리고 브라운 드와프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아, 오래 살아요. 네. 아, 존버의 아이콘 브라운 드워프. 그렇죠. 이건 다 다른 정리인데, 이제 X축은 별이 탄생했을 때의 질량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 질량 8배 정도 되면은 Y 드워프, 그다음 8배에서 30배 되면은 이제 뉴트론 스타. Y축이 새로 들어왔죠. Y축은 뭐냐면 별에 메탈이 얼마나 많냐. 네, 이 그림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Y축의 끝에 가면은 블랙홀이 없고 다 뉴트론 스타잖아요. 초록색으로. 네. 네. 그 말이 뭐냐, 메탈이 너무 많으면 태양의 그 항성풍 같은 걸로 다 질량이 날아가가지고 블랙홀이 안 생겨요. 질량이 커도 다 날아가 버려.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핵에 남아있는 질량이거든요. 네. 그게 블랙홀을 만들 만큼 안 되는 거예요. 빨간 부분, 블랙홀 바이 펄백이라고 써있는 저 빨간 부분이 예. 바로 네. 처음엔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별이 됐지만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당기면서 다시 블랙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랙홀을 안 믿다가 예.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 블랙홀에 나왔죠. 그것이 바로 이제 중력파인데, 이게 이제 라이고라고 중력파 검출기예요. 이제 중력파죠. 그래서 중력파의 파형, 그래서 저 꾸불꾸불한 모양을 이제 연구를 하면 저게 이제 블랙홀이 마지막에 충돌할 때 생기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블랙홀들의 각각의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중력파 소리는 저희가 편집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님 넣어주세요. 우선 그 당시 관측된 위대한 중력파를 소리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들을 다 한 화면에 그려놨습니다. 약간 섬뜩한 제목이죠. Masses in the Stellar Graveyard라고. 그 별들이 죽었을 때 어떤 질량, 어떤 게 되느냐, 우리가 예. 지금까지 관측한 바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태양 질량의 몇 배다라는 겁니다. 노란 점들은 중성자별, 우리가 관측한 중성자별들이 있거든요. 빛을 가지고 관측한 중성자별. 오렌지색은 라이고에서 관측한 중성자별의 중력파. 그리고 요 하얀 선은 무엇이냐? 세로로 뻗은. 그래서 하나는 블랙홀 질량이고 하나는 중성자별 질량인데 충돌해서 더 큰 블랙홀이 된 거죠. 보라색 닷들은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 질량을 일정을 할 때 좀 약간 잘 못해서 블랙홀일지 뭔지 모르겠다.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라이고에서 관측한 애들이고, 블랙홀인가요, 이게 다? 네, 다 파란 블랙홀입니다. 예. 점들이? 네. 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색외성은 1.4 태양 질량 1.4배를 넘을 수 없고 중성자별은 한 2에서 3배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다 무거운 애들은 블랙홀인 거죠. 근데 이 중력파를 보기 위해서는 무거운 데다가 걔네들이 정말 가까이 와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무거운데 작으면 이거는 별거 없이 블랙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태양 질량보다 작은 블랙홀은 없냐? 정말 없어야만 하는가? 없잖아요, 블랙홀이? 태양 질량보다 작은 블랙홀은 아니면 없다. 태양 질량 주변의 블랙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블랙홀들이 다 위에 있어요. 위가 질량이거든요. 지금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거죠. 근데 그렇죠. 블랙홀들은 다 위쪽에만 있는 건데 왜 네. 블랙홀은 아래쪽에 없냐? 지금 네, 이 말이거든요. 없냐? 네. 네. 바로 이제 질량에 따라서 블랙홀의 질량이 작아지면 중력파 세기도 더 작아지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워요. 그럴 수 그래서 없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블랙홀들만 관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X축은 블랙홀 질량이에요. Y축은 그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충돌해서 중력파를 냈을 때 우리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고를 가지고 그 블랙홀을 측정할 수 있는 한계 거리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질량에 비해서 얘네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자기들이 나 여기 있어를 알려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 그렇죠. 한계 거린 거죠. 네. 그래서 찾았네요. 태양 질량인 블랙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한 100메가파섹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메가파섹 정도면은 코마 클러스터라고 하는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우리 저 북쪽에.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쪽 맞나요? 그건 뭐예요? 그 갤럭틱 놀스인데. 포인트가
태양 질량이 기준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왜냐면은 어. 디텍트한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 일단 우리가 기준을 태양 질량을 많이 삼으니까 네. 아.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이 그래프의 뜻은 뭐냐면 지금 있는 라이고로도 충분히 작은 질량 블랙홀들을 찾을 수 있다. 찾아보자. 그 라이고 사람들이 이제 예. 논문을 썼어요. 첫 번째 런에서 서브솔라에서 질량보다 작은 블랙홀들을 찾는 거. 결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런에서 좀 더 그 기기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찾아봤는데 역시 또 없었어요. 근데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능하다는 건 계속 찾아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 일종의 천문학계 희망 고문이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블랙홀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이 이제 이론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예. 첫 번째 후보가 바로 원시 블랙홀입니다. 오. 프라이모디얼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진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이 우주의 진화, 처음 빅뱅, 맨 왼쪽 빅뱅부터 네. 지금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 우주의 진화에서 여기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아.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 우주 구조 형성 이론에서 우리가 다 양자 요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양자 요동 중에 특별히 큰 애가 있는 거예요. 걔들이 블랙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가 찾는 작은 블랙홀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미 블랙홀인 상태로 이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번 이제 닥 블랙홀. 블랙홀인데 제가 요게 또 펜실베니아에서 유행하는 개그죠. 요게 펜실베니아 학생들 배꼽 잡습니다. 이거 진짜. 네. 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웃기다 진짜. 뭐였냐면 그 찬드라세카르가 밝혀낸 어. 찬드라세카르 리밋을 보면 그 리밋이 딱 하나의 우리 우주의 변수에만 관계하고 아니면 다 그냥 기본 상수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상성 진화에서 블랙홀을 태양 질량보다 작은 걸 못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찬드라세카르 매스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암흑 월드에 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암흑 아. 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야. 있는 거는 뭔가 비저블 월드잖아. 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상에 양자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톤도 있고, 전자도 있고, 뭐 다 있잖아. 아예 그거를 암흑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야. 암흑의 세계도 야. 암흑 양자, 암흑 전자 이런 게 야. 있지 않았을까? 찬드라세카르 매스가 우리 세상의 양성자 질량에 관계하기 때문에 근데 암흑 세상의 양성자 질량이 꼭 우리 세상의 양성자와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10배 무거워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찬드라세카르 매스가 100배 가벼워지니까 한계 질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작아질 수 있는 암흑 거죠. 물질 블랙홀들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작은 물질 블랙홀들이. 굉장히 좀 심플한 다크매터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예. 다크매터들도 다크매터 일렉트론, 다크매터 프로톤, 우와. 다크매터 광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아. 여러 가지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 영화 디아더스 보시면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보지 못하고 일단 서로 관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우주에 5명만 있구나. 귀신들은 우리 95명이 여기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영향을 줘. 중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5명뿐만 아니라 이 95명의 귀신들도 뭔가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걔네들 세상에도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심플한 다크매터 모델에서는 저 빨간 게 은하예요. 네네. 그리고 파란 게 다크매터거든요. 다크매터가 은하 주위에 헤일로라는 걸 이루면서 크게 퍼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크매터 구조가 없을 때 에너지를 못 잃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크매터도 저런 우리 원자처럼 에너지를 잃고 가운데로 쏙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죠. 구조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 하신 분 중에 하나가 리사 랜달이라는 하버드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분이다. 예. 저 모델이 뭐냐면 다크매터가 이제 에너지를 잃고 원자와 같이 은하 원반에 다크매터가 딱 안착한 거예요. 그래서 은하 원반 속에 또 다른 로컬한 중력의 센터가 있는 거죠. 밀한 지역이 다크매터가 밀한 지역이. 근데 걔네를 우리가 이제 태양계가 통과할 때마다 오르트 구름을 약간 교란시켜 가지고 그때 혜성이 떨어져. 해성들이 더 많이 아. 떨어지고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러니까. 라는 이제 썰이죠. 맞아요. 저 책은. 공룡을 멸종하면 소행성 충돌이야. 소행성 충돌을 일으킨 게 암흑물질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암흑물질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구에 정착하게 만든 굉장히 고마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지구에 살게 만들어준 거야. 그렇죠. 여기서 선을 4개 그려놨는데 예. X축은 역시 블랙홀의 질량이에요. 네. Y축은 얼마나 있는지 어. 걔네들이. 근데 그 블랙홀 질량 분포가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아까 시계에서 보여드렸듯이 암흑 물질 양성자의 질량과 관련이 있어요. 강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예. 그래서 블랙홀 이 모델에서는 블랙홀의 스펙트럼을 봄으로써 암흑 물질을 바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빨간색은 우리 양성자보다 60배 무거운 거, 파란색은 48배 무거운 거, 자주색은 32배, 초록색은 16배 무거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인 거죠 지금? 네. 천문학에서는 약간 심플하면 팩트에 가까워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측을 못했는데 예. 근데 뭔가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 라이고가 발견한 애들 중에서 GW190425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190425라는 뜻은 1919년 4월 25일 날 발견된 중력파 소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날짜를 씁니다. 그 질량 분포가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아니면 오렌지색이에요. 근데 그럼 질량을 보시면 태양 질량이 1.5배랑 1.12배거든요. 오른쪽 캡션을 네, 보시면. 네, 네. 그럼 이 질량은 블랙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성자별이라고 봐요. 네네. 그런데 그럼 얘네들 중성자별이 맞냐라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 은하에 있는 우리가 관측한 중성자별 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량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은하에 있는 중성자별 쌍성의 분포는 왼쪽에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밖에. 중성자별이 아니야.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름! 해본 뭐야, 게 뭐야? 혹시 얘가 우리가 찾고 있던 그놈인가? 암흑물질 블랙홀인가? 라고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인데 오. 얘가 이제 X축이 다크매터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질량, 두 번째가 블랙홀들이 다크매터 중에 가지고 있는 그 비율,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상한 놈이 그냥 뉴트론 스타일 때 그때는 얘예요. 그때는 우리가 확실한 디텍션이 아니라 그냥 바운드만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90425 얘가 내가 찾고 있던 다크매터 블랙홀이다 라면은 태양보다 작을 수 있다 저 블랙홀이. 그렇죠. 작을 수 있다. 작을 작은 수 분량이다. 있다. 하나의 예시인데 작은 질량의 블랙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암흑물질의 상태나 암흑물질의 그런 성질을 연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고무적인 건 이게 딱 하나의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 이게 더 나올 가능성, 이상한 애들이 더 나올 것 그죠? 같다. 그럼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게 너무 오늘 좋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랑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다크매터에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해보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